서울의 한 헬스클럽. 이곳을 운영하는 김충영 씨는 매달 소득의 9%인 39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에 가까운 액수를 내고 있지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없습니다. 이게 뭐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앓고 있는 병 자체가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뭐 살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씨는 말기 간암 판정을 받고 현재 투병 중입니다. 지난 2008년 의사에게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판정을 들은 뒤 지금까지 기적처럼 버텨왔지만 김 씨는 40대 중반인 자신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부모님도 없고 결혼도 안 해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으니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낼 수 없겠냐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가. 오히려 미납 독촉장이 병실에까지 날아왔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자꾸 제가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추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지금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렇게 내고 있는 거죠.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 만일의 경우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울타리가 돼주길 기대하며 연금을 냅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사람들 입장에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론 연금 제도의 특성상 허망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원 최영신 씨는 지난 3월 초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최 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가입해 28년 동안 한 번의 연체 없이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아빠가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 자체를 1세대다 보니까 되게 자부심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노후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생길 때부터 처음 가입하셨던 분이고 뭐 물가 상승률 반영되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연금 수령을 불과 몇 주 앞두고 6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통보하자 직원은 연금 수령 전에 돌아가신 경우 유족들에게 사망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규정을 따져보더니 공단 측의 태도는 금세 바뀌었습니다. 25세 미만 자녀 없으시죠? 네, 없어요. 배우자분 계세요? 아니요,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같이 사시는 부모님 계세요?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예. 한 달 수급하시고 그리고 수급권 소멸됩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연금을 받은 적이 없지만 지난 2월 61세 생일이 지나며 아버지가 이미 행정상의 수급권자로 등록됐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는 일시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가 28년 동안 낸 돈은 6천만 원이 넘지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한 달치 110만 원이 전부라는 겁니다. 3월에 사망하셨어요. 3월에. 3월에. 그러니까 2월 달에 만약에 사망을 하셨으면 사망일시금이 있어요. 수급권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받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이해가 안 됐고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연금을 꾸준히 내고 있는 사람, 이른바 가입자가 숨지면 부양가족 중 연령 등 조건에 맞는 유족이 연금 혜택을 일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그동안 낸 돈에 법정 이자를 붙여 돌려주게 됩니다. 반면 연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수급권자가 숨지면 유족연금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고 해당자가 없으면 남은 연금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실제 연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받을 권리가 생겼는지를 따지는 게 현행 규정의 논리라는 설명. 최 씨 가족 입장에선 납득하기도 어려운 얘기였지만 따져봐도 소용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한 번이라도 받고 그랬으면 덜 억울하겠는데 어떻게 한 번도 받지 않고 돌아가신 분한테 그 돈 자체가 쓰신 게 아닌데 쓰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예외적 사례라는 게 국민연금공단 측의 해명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아시겠지만 사망하실 때까지 평생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납부하신 보험료 이상을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는데 연금이 한 달만 발생하는 사례는 이렇게 평생 지급되는 그 국민연금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극단에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최 씨 같은 사례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지만 형편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연기를 신청하면 책정된 연금액에 이자를 붙여 더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지급 연기 기간 동안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최 씨 가족과 마찬가지로 연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권리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연기 신청자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평생 지급을 보장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함께 오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는 달리 공공보험에 가깝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시민단체 일각에선 국민연금 측이 긍정적인 점만을 강조할 뿐 까다로운 지급 조건 등 불리한 부분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지금처럼 솔직하게 국가가 약속한 연금이라도 못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팩트잖아. 현재와 같은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연금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을 받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일단 주는 거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뿐 아니라 애초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보험료를 걷도록 잘못 설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가장 절실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 정릉에 사는 63살 김모 씨는 구청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으며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 씨가 받던 기초수급액은 60만 원 남짓. 월세 20만 원과 은행빚 이자 20만 원을 빼면 끼니를 챙기기도 위태로운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사를 하며 들어뒀던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겁니다. 예상 연금액은 월 30만 원. 누군가에겐 용돈 정도일지 몰라도 김 씨에겐 거금이었습니다. 아유, 좀 이제 숨 좀 피겠구나 싶어가지고 연금 나오면은 그거 하고 한 90만 원 돈 되면은 집세 내고 또 이제 빚도 좀 갚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은 뒤부터 기초생활수급비가 정확히 연금 수령액만큼 삭감된 겁니다. 2달은 그냥 줬어. 근데 그 다음에 30몇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딱 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청으로 전화를 했어요. 수급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고. 그랬더니 뭐 2달 나간 거 반납 하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지자체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겐 그만큼을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의욕을 잃지 않게끔 최대 절반까지 깎지 않고 인정해주지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은행 이자나 임대 수익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전액 삭감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노후 대책 하겠다고 끝까지 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깎고 준다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한마디로. 모르는가 봐요. 우리는 없는 사람들은 진짜 10,000원, 2만 원이 아쉽고 그리운데. 김 씨 같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입장에선 준 만큼 삭감되는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 급여라는 것도 근로 시기에 꾸준히 일을 해서 보험료를 낸 그 산물이라고 본다면 그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일부 공제를 해서 전문가들은 열심히 국민연금을 낸 저소득층이 상대적 불이익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제도, 사회보장 제도들이 추가가 돼서 뭔가 2중, 3중에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서로 어떤 역할을 어느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칙이 정립이 안 된 거죠.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손길.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요리사 팡린 씨는 자신도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네. 알고 있었어요? 나 금방 한국 금방 와서 하나 둘 셋도 몰라요. 국민연금 뭐도 몰라요. 사장님 다 했어요. 나도 몰랐어.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임금이 체불돼 증빙 서류를 떼던 중에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원천 징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1년마다 갱신하는 취업비자 만기가 끝나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냐고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봤지만 안 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받지 몰라요. 나도 외국인 누가 알았습니까요? 외국인이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는 게 원칙. 다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년만 일하고 귀국하는 외국인들은 애초에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할 때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 간 상호 협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 국적이나 직업에 따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팡린 씨 같은 중국인 요리사는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 중국인이라도 공장 노동자 등은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요리사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 활동이라고 해서 전문 인력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체류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고위 임원이라든가 뭐 생명과학 전문가라든가 그 주방장이나 요리사 이 부분도 준 전문 인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급 130만 원을 받아온 팡린 씨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나도 이상해. 이상해 어떡해. 외국 사람이 어떡해요. 나도 안 돼요. 기분이 나빴어도 어떡해. 사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 월급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또 국민연금이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고 안 준다니 그냥 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한 외국인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팡린 씨 같이 돌려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을 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4만 7천 명, 2천억 원 넘는 돈이 고스란히 국민연금 기금에 흡수된 걸로 추정됩니다. 예,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만약에 돌려주지 않을 거라면 처음부터 걷지를 말았어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을 행정상 실수로 거뒀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가며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거들었다는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습니다. 가입자 개개인에 대한 수급 관리는 소홀하면서 큰 돈은 엉뚱하게 굴린다는 불신이 그 바탕에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낸 돈이 미래의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란 믿음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억울한 가입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